네,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거둔 사람들이 일제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다독, 다상량, 다작입니다. 다독,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글을 읽는 것,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도서관 가서 책 사면 되는 거죠. 다작, 글을 쓰는 것, 그림을 잘 그리는 것 등등 창작 활동을 가르치는 강의도 시중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상량, 내가 학습한 다독의 인풋을 다작의 아웃풋으로 도출하는 그 중간 과정, 생각을 하는 능력, how to think well, 이것에 대한 강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네, TTC, The Thinking Training Center 다상량 훈련소장 박한우입니다. How to think well. We can do it. We can train it. Are you ready? 네,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The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네, 아인슈타인은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너무 독서를 많이 해서 이미 밝혀진 지식을 그냥 공부만 하는 것, 거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반드시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길러라 라고 말했죠. 두 번째 명언, Logic will get you from A to B. 논리와 지식은 너를 A 단계에서 B 단계로 인도해 줄 뿐이다. But imagination will take you everywhere. 상상은 당신을 모든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네, 상상, 생각을 하는 힘이 그냥 독서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TC Thinking Training Center 한국말로 다상량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훈련소장 박현우입니다. 네, 훈련소장이라고 말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그래도 뭔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다상량 훈련소라고 이름 지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훈련소장이 되겠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너가 생각하는 힘, 사고력, 그 다음에 사고력이 공감 능력을 낳는다고 너가 말했던데 너가 그런 걸 강의할 자격이 돼?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많이들 들어봤죠? 다독, 다작, 다상량. 다독은 많이 읽는 거라고 알고 있고 다들 다상량은 많이 생각해 보는 것, 마치 컴퓨터에 비유하면 CPU를 가동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정말 컴퓨터 같이. 요즘 이 비유가 옛날에는 좀 비인격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왜?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Natural Intelligence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우리는 Natural Intelligence, 자연지능.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는 CPU를 돌리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다작. 다작은 뭐예요? 글을 쓰는 거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어차피 이 TTC 강좌에 나오는 내용인데 경계를 허물고 확장적 사고를 해라 라는 파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강의로서 설정해 두었는데요. 그것처럼 무슨 말이냐? 다독은 글을 많이 읽는 거라고 해서 꼭 독서, 막 이렇게 책 읽는 것만이 다독이 아니에요. 저는 뇌에다가 정보를 인풋, 넣어주는 것을 다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무위키, 위키백과 네이버 백과 사전을 읽어도 유튜브에 자막을 봐도 유튜브 내용을 들어도 신문을 읽어도 독서를 해도 심지어 친구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줘도 전부 다 다독입니다. 확장적 사고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상량은 뭐예요?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편집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나의 생각 조각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언어화해서 글 쓰는 것. 언어화한다는 건 논리 정연하게 쓰는 거죠. 문법에 맞게 써야겠죠. 비문이 되지 않게 써야겠죠. 또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다작. 그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다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거랑
그 자체가 달라 보여도 본질은 같지 않겠습니까? 문장의 구조를 말이 되게끔 말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독, 다작, 다상량 이 세 개를 거치시면 지능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엄청난 퍼포먼스, 유능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다독하는 법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보문고 가서 책 읽고 관심사 생기면 네이버 백과사전 쳐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다독에 관해서 고영성 작가님, 그 스터디연의 고영성 작가님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 집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면은 전 도움 많이 되긴 했는데 다독은 제가 하려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뭐예요? 교보문고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관심사 생긴 거 우직하게 독서하는 수밖에 없다. 엉덩이 딱 의자에 붙여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작. 다작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님의 글쓰기 특강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청님의 초사고 글쓰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버드 글쓰기 특강, 뭐 15년간의 하버드 비법, 이런 글쓰기, 다작에 관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즉 아웃풋 창출해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없는 게 뭐예요? 다상량이죠. 다상량을 하는 방법. 이거가 빈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요즘에 철학의 빈곤에 놓여 있다라고 하던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고객님에게 어떤 만족감과 충족감을 줘서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로 돈을 버는 거 그것을 윈윈이라고 하죠.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여러분도 윈. 그다음에 나는 그걸로 돈을 버니까 나도 윈. 윈윈이잖아요. 그런데 윈윈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는 강좌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분은 나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줬는데 그 작업이 사회까지도 증진시키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내공을. 그죠? 국력을. 그런 것을 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능력을 어떻게 한번 증진시키는 그런 강의를 열어볼 수 없을까? 라는 기획과 고안을 했고요. 결국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습니다. 너는 생각을 잘해? 너는 그렇게 좀 소위 말해 근본이 없는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제가 강의를 몇십 강의 찍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딱 이겁니다. 제도권 안에 길들여진 말과 다시 제도권 안에 길들여진 말과 야생마의 차이라는 거죠. 수많은 학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착착착착착 타인의 인정을 받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논문을 쓰면 논문의 값어치라는 것은 타인에게 인용된 정도로 값어치를 평가합니다. 쿼테이션 된 정도. 그런데 학자를 꿈꾸던 사람들도 주로 대학원에서 지도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다가 뭔가 영혼이 안 맞아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가게 돼요. 야생으로 가게 돼요. 이 학계라는 아주 나름대로 보수적인 권위를 유지하려 드는 학계가 아닌 이 야생과 들판으로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출판업계로 갑니다. 그래서 저서를 쓰고 자기만의 생각을 펼치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학위가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아도 가령 찰스 다윈 같은 경우 신학대학 학사 출신인데 진화론자죠. 아예 다르죠. 본인이 펼친 사상의 방향이 아예 달라요. 본인의 학력, 경력과요.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도 그렇고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처음에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뒤엎은 The 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죠. 그 다음에 특허국 3급 사무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박사학위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력과 경력은 그 사람을 믿고 볼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라는 신빙성의 잣대일 뿐이지 실제로 본질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 사람의 콘텐츠 자체가 퀄리티가 있는가, 이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력, 경력을 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언젠가 제가 하는 사업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서 뭐 요 작업이 페임, 명성을 얻게 되면 뭐 공개되겠지만 저는 최대한 저의 자격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컨텐츠로 승부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제가 표방하는 가치고요. 네. 그래서 다상양 강의를 제가 몇 개를 오픈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맛보기 강의를 한 5개 정도는 올릴 거예요. 저는 그 5개 안에서 고객들에게 저 사람이 생각을 하는 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강좌를 열어낼 또는 그것을 전진시킬 능력이 되는 것 같아 라는 믿음을 줘야겠죠, 제가. 네. 그렇게 할 최고의 5개 강의를 먼저 앞에다가 놓을 생각입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요, 너무 뻔하고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네,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방법. 저는 항상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의 내부에 있는 언어를 분석합니다. 뭐라고요? 고정관념, fixed idea, 그죠?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에요. 이미 유구한 역사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아버린 기득권에 해당하는 관념.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우리는 신분제도가 있었어. 우린 이렇게 해야만 해. 당연한 것이야, 이것은. 너는 반드시 어른이 따르는 술에 2손으로 받아야 돼. 물론 지금도 이 예법은 고정관념에 해당하죠. 또 선입견은 뭔가요? 색안경이죠. 근데 선입견도 또 한자로 분석해 봅시다. 선, 먼저 정립된 의견. 먼저 선제적으로 다른 의문을, 다른 질문을 던질 기회를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biased prejudice죠. 들어와서 자리매김한 선입, 설입이죠. 설입. 먼저 자리매김한 의견. 그죠? 그게 biased prejudice, stereotype and prejudice. 그죠?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무작정 순응하지 않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 야, 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이게 따지는 게 꼭 싸움 따게 돼서 싸움을 걸어서 기득권 세력과 어떤 혈투를 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것을 왜 해야 돼? 왜 당연히 해야 돼? 라고 질문을 던져보다가 정말 왜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은 마치 엄마와 아이의 대화입니다. 엄마, 왜 새치기는 하면 안 돼? 나는 빨리 먼저 줄 서서 남보다 빨리 줄 서버리고 싶은데 왜 그러면 안 돼? 그럼 엄마가 왜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는 약속이야. 그것이 도덕이고 관습이야 라고 말해버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왜라고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지켜라고 했죠. 그렇죠? 약간의 강압성이 깃든 명제를 많이 발화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왜 그래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정말 왜 그래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먼저 온 사람이 그 가치를 누릴 특권을 주고 나중에 온 사람이 후순위가 돼야 질서가 잡히고 그게 예의가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 나조차도 나의 권리가 보전되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새치기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새치기 할 수 있는 것, 그럼 나도 피해보는 것.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비로소 나도 피해받지 않고 보존되면서 질서를 지키고 이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 아, 그렇기 때문에 새치기 안 하는 거구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던진다는 게 꼭 따져보고 반박하고 뭐 반항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거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우리는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지낼 때 여자는 무조건 요리해야 돼. 왜 그래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면 남자도 요리를 해야 된다. 남자도 제사 지내는 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찾아낼 수 있죠. 반면에 아니 조상님들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굳이 제사 지내야 돼? 라고 따진다면 누군가가 아니 그런 건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원래 하는 거야. 무조건 지켜. 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우리도 조상이 되잖아요. 언젠가. 그랬을 때 후세대가 우리에 대한 공경심을 어떤 의식으로, 세레모니로 하는 것. 우리도 그걸 계승하는 걸 통해서 선배, 먼저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다져본다라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오랜만에 친척들 한번 만나본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사 지내면서 친척들이 너 취직 안 하냐, 너 결혼 안 하냐 라고 물어보면 또 기분 나쁜데 그것도 다 같이 생각을 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면 제 말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들까지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겠죠. Make it better place.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 Heal the world. 세계를 치유하자. 앞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만들자라는 거죠.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모종의 0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강부터 몇 강까지 제가 오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일부 공개 형태로 강의를 만든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형태로 제가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고, 야, 일부 공개하면 그 링크 다 막 배포되고 공유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강의 앞에 이것을 무단 공유 배포하거든 민사소송을 할 것이다 라는 경고문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몇 건이든 간에 찾아내서 좀 무단 배포 공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서버까지 구축을 해서 코딩까지 해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만들면 좋겠지만 제가 자문해 봤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없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공개 이렇게 링크로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레퍼런스를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봬요.